먼지 가득한 공사장 폐자재 속에서 들려온 미약한 울음소리. 그 순간 현우가 두 생명을 구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많은 드라마 같은 실제 사연을 듣고 싶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그날 오후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공사장에는 굴착기 소리, 망치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귀를 때렸고 흙먼지와 쇠 타는 냄새가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현우는 땀으로 젖은 이마를 훔치며 무거운 손수레를 밀고 있었다. 거칠어진 손바닥은 쇠 파이프를 꼭 붙잡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옆을 지나가던 동료가 비웃듯 말했다. 야, 현우야, 요즘 살이 더 빠진 것 같네. 또 야간까지 뛰는 거냐? 현우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약값이 계속 늘어나 일을 더 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동료는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어깨를 두드렸다. 참, 고생 많다. 그래도 버텨야지. 방법 없잖아.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날로 쇠약해지는 어머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오늘만큼은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잿빛 하늘 아래 무겁게 내려앉은 공사장의 분위기는 현우의 마음과 똑같았다. 어둡고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 같았다. 현우가 무거운 나무판을 들어 올리던 순간 어디선가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왈, 왈, 너무 작고 떨리는 소리,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약했다. 현우는 화들짝 놀라 손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동료들은 여전히 작업에 몰두해 있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여기 안에 있는 건가? 중얼거리며 더러운 천을 젖히는 순간 현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거기엔 뼈만 앙상하게 드러난 어미 진돗개가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엔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새끼 한 마리가 힘겹게 몸을 비비며 젖을 찾고 있었다. 현우의 손끝이 떨렸다. 세상에 이런 곳에서 어떻게 버틴 거지? 어미 개는 힘겹게 눈을 뜨더니 현우를 바라봤다. 꼬리가 아주 미약하게 흔들렸다. 새끼는 다시 작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을 파고들듯 애절했다. 차갑고 거친 공사장의 한 구석,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음이 멈추고 현우의 심장만 요동치고 있었다. 현우는 주저앉아 뼈만 남은 어미 진돗개의 등을 살며 시 어루만졌다. 뜨겁고 가쁜 숨결이 손끝에 닿았고 곁에 새끼는 여전히 젖을 찾으며 약하게 울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세게 깨물렸다. 머릿속에 무겁게 맴도는 생각. 나랑 어머니도 겨우 먹고 사는데 이 두 생명을 어떻게 감당하지? 손길이 멈추고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 순간 병상에 누워있던 형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고 눈빛으로 애원하던 형.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감. 그 기억이 가슴을 도려내듯 밀려왔다. 현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번졌다. 이번만큼은 외면하지 않겠다. 그는 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작업복 상의를 벗어 어미 개에게 조심스레 덮어주었다. 그리고 두 팔로 어미와 새끼를 함께 끌어안았다. 어미 개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그 눈빛 속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새끼는 작은 몸으로 현우의 가슴에 파고들며 안도하듯 울음을 그쳤다. 현우는 결심한 듯 똑바로 일어서며 중얼거렸다. 가자, 우리 같이 살아남자. 현우가 문을 열고 어미 개와 새끼를 안고 들어오자 방 안에는 아직 병원 약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화들짝 일어나 외쳤다. 현우야,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녀의 시선이 기진맥진한 어미 개와
눈도 못 뜬 새끼에게 꽂히자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우리 집은 지금 먹을 것도 부족하고 약값에 허덕이는데 거기에 또 입이 둘이나 늘어난다고. 현우는 서둘러 그들을 방 구석에 내려놓으며 애원했다. 엄마, 며칠만이야.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어. 그냥 버려두면 절대 못 살아. 제발, 잠시만 두자.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지친 눈에 눈물이 맥혔다. 마, 안 돼. 이 집에 더 이상 개나 고양이 키울 여유 없어. 너도 알잖아. 우리 사정. 현우는 손을 움켜쥐며 목소리를 떨었다. 약속할게. 딱 며칠만, 일주일만이라도 그 후엔 다른 방법을 찾을게. 부디 살 기회만 주자.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보았다. 그것은 오래전 병상에 누운 형 앞에서 무릎 꿇던 아들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긴 한숨 끝에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좋아, 며칠만, 길어야 일주일이다. 그 이후엔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현우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순간 두 작은 생명은 가까스로 기회를 얻었다. 현우는 집안을 뒤져 낡은 나무 상자를 찾아냈다. 그 안에 오래된 담요를 깔고 햇살이 드는 발코니 구석에 조심스레 두었다. 그는 기진맥진한 어미 개를 안아 옮기고 작은 새끼를 곁에 눕혔다. 어미 개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어린 새끼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현우는 물그릇을 옆에 놓으며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버텨야 해. 이제 여기선 안전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러자 어미 개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 깊은 곳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사흘이 흘렀다. 어미 개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아 눈빛이 또렷해졌고 몇 발자국 일어설 수도 있었다. 새끼는 작은 몸을 꿈틀거리며 낑낑 소리를 내며 생기를 되찾았다. 그 소리에 가득 찬 발코니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이 집에는 이제 새로운 숨결과 온기가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어미 개에게 물을 주던 현우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넌 이름이 있어. 복이야. 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붙였어. 그리고 이 작은 녀석은 소망이 희망이라는 뜻이지. 기진맥진했던 어미 개는 눈을 살짝 깜빡이며 알아듣는 듯했다. 새끼는 낑하고 울며 짧은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 이후 보기는 현우의 존재에 점점 익숙해졌다. 현우가 발코니에 나오면 힘겹게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현우는 피곤함도 잊은 채 웃음을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일주일 사이 여러 공사 현장에서 연달아 연락이 온 것이다. 현우 씨, 사람 손이 급히 필요해요. 와줄 수 있나요? 들었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더군. 며칠만 도와줘요. 보수는 두둑하게 들이죠. 뜻밖의 일거리와 늘어난 수입. 현우는 발코니에 누워있는 보기와 소망이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정말 복과 희망이 함께 찾아온 걸까? 일거리가 끊이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현우를 찾는 현장이 생겼다. 게다가 이번에는 보수까지 전보다 훨씬 많았다. 하루를 고되게 보내고 돌아온 현우는 손에 쥔 돈을 어머니께 내밀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평소보다 임금이 1배 반이나 더 나왔어요. 어머니는 놀란 듯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행이구나. 이번 달 약값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저도 모르게 발코니 쪽으로 향했다. 보기는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었고 소망이는 어미 배에 파고들며 작은 울음을 냈다. 어머니는 무릎을 짚고 앉아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미묘한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 보기와 소망이는 더 이상 단순한 짐이 아니라
무언가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존재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현우가 집에 들어서자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의 잔잔한 웃음소리였다. 그는 놀라서 발코니 쪽을 살폈다. 보기는 기운을 되찾아 고개를 들어 소망이를 코끝으로 살짝 밀었다. 작은 새끼는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금세 다시 어무에게 달려가 짧은 꼬리를 흔들었다. 서툴지만 활기찬 장난이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현우는 한동안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저 강아지 참 귀엽구나. 현우는 가슴이 뭉클해 말을 잃었다. 몇 달 동안 보지 못한 따뜻한 표정이 거기 있었다. 며칠 뒤 현우가 강아지 밥을 준비하자 어머니가 나서며 말했다. 그거 줘라. 내가 직접 줄게. 어머니는 발코니에 앉아 보기 앞에 밥그릇을 놓아주었다. 보기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명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손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보기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인간과 두 작은 생명 사이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몇 주가 더 흘렀다. 현우는 어머니의 변화를 곧바로 느낄 수 있었다. 예전엔 밤마다 이어지던 기침이 눈에 띄게 줄었고 식사도 전보다 훨씬 잘 드셨다. 어느 저녁 어머니는 놀라듯 말씀하셨다. 신기하네. 요즘은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구나. 밥맛도 돌아왔고 현우는 발코니를 바라보았다. 보기는 졸린 눈으로 누워 있었고 소망이는 낡은 슬리퍼를 물고 장난치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 아마 저 아이들이 우리 집에 복을 가져온 게 아닐까요? 병과 가난으로 늘 무겁던 집안 공기는 이제 한층 밝아졌다. 소망이의 장난스런 울음소리, 보기의 잔잔한 눈빛, 그리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어우러져 집은 진짜 가정이 되어갔다. 현우의 가슴에는 감사가 차올랐다. 그는 소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복과 소망, 그 이름 그대로구나. 어느 날 오후 현우는 공사장 근처의 작은 애완용품 가게에 들렀다. 그는 서툰 손길로 게사료 몇 봉지를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가게 주인인 온화한 중년 남성이 힐끗 보더니 미소 지었다. 아, 강아지 처음 키우나 보네. 진돗개 맞지? 참 좋은 종이지. 현우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네, 우연히 주웠는데 너무 약해서 잠시 데려왔어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알고 있나? 생명을 구하는 건 큰일이야. 특히 동물은 진심으로 돌봐주면 반드시 복을 가져다 준다네. 그 말은 현우의 가슴을 세게 올렸다. 그는 사료 봉지를 꼭 쥐며 중얼거렸다. 맞아, 복이와 소망이 정말 우리 집에 복과 흥망을 데려온 거야.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어머니는 다시 발코니를 바라보았다. 복이는 얌전히 누워 있었고 소망이는 장난스럽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무겁게 말했다. 현우야, 하지만 너무 정주지 마라. 언젠가는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해. 현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손길은 여전히 소망이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다. 마치 이 작은 희망을 좀 더 오래 붙잡고 싶은 듯이. 그 후로 현우는 보기와 소망이를 거의 가족처럼 여겼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해도 집에 돌아와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아침 출근길에 현우는 동네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수많은 전단지 사이에서 유난히 낡아 보이는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다가가 전단을 집어들었다. 거기엔
초라한 진돗개 한 마리와 작은 새끼 강아지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너무나 익숙한 눈빛이었다. 설마 이럴 수가. 연우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사진 속은 분명 보기와 소망이었다. 사진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어미 이름, 가을이 새끼 이름, 하늘이 공사장에서 실종됨 찾으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알고 보니 보기와 소망이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에겐 이미 간절히 기다리는 진짜 주인이 있었던 것이다. 현우는 전단지를 주머니에 구겨 넣고 무거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께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발코니에서 들려오는 보기의 숨소리를 들었다. 마음은 돌덩이처럼 짓눌렸다. 돌려주면 희망을 잃는 거고 숨기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 다음 날 작은 회사 면접을 보고 나온 그는 경찰관 한 명에게 붙잡혔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잃어버린 진돗개 보신 적 있나요? 공사장에서 발견됐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현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바빠서 이만.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한 그는 차가운 바람에도 식은땀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그날 저녁 현우는 결국 전단지를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 여기 복이랑 소망이가 나온 전단지예요.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눈이 커지며 굳어졌.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죄를 고백하는 듯 떨고 있었다. 어머니는 전단지를 들고 잠시 떨리는 눈빛을 보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현우야,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분명히 애타게 찾고 있을 거야. 이기적으로 붙잡아 두면 안 된다.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떨며 움켜쥐었다. 하지만 엄마, 보기와 소망이는 이제 제 가족이에요. 잃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굳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도 저 아이들이 정이 간다. 하지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고 생각해봐라. 주인도 똑같은 마음일 거다. 그 말은 현우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소망이를 끌어안고 눈가를 붉혔다. 그리고 사흘 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걱정이 가득한 얼굴의 한 여성이 전단지를 들고 서 있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유미라고 합니다. 제 강아지 2마리를 찾고 있어요. 이 근처에서 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순간 발코니에서 익숙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여성의 눈물이 터져 나오며 외쳤다. 가을이 정말 너구나. 보기에 짖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다. 유미의 눈은 눈물로 금세 젖어들었다. 가을이 정말 너 맞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낯익은 목소리를 들은 보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휘청거리며 몇 걸음 내딛더니 이내 유미에게 달려갔다. 가냘픈 꼬리가 미친 듯이 흔들리며 외치는 듯했다. 맞아, 나야. 그 순간 작은 새끼 소망이도 왈왈 짖으며 어설프게 따라갔다. 유미는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리며 울부짖었다. 하늘이 내 가을이의 아들. 어미와 새끼는 그대로 유미의 품에 안겼다. 보기는 그녀의 어깨에 코끝을 파묻고 하늘이는 작은 몸으로 손길에 얼굴을 비비며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매달렸다. 그 순간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보기는 바로 가을이, 소망이는 바로 하늘이었다. 현우는 뒤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했지만 이 아름다운 재회의 순간을 막을 수는 없었다. 유미는 보기와 소망이를 꼭 껴안은 채
눈물을 쏟으며 연신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2달 동안 밤낮 없이 찾아다녔어요.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붉어진 눈을 감추려 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그들을 공사장에 버려둘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때 현우의 어머니가 물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진정하세요. 2아이가 무사히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유미는 물컵을 받으며 순간적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보았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혹시 15년 전 화순 근처 도시에 사신 적 있으세요? 그때 병원과 가까운 곳에 어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유미의 눈이 커지며 목소리가 떨렸다. 세상에, 정말이군요. 현우 오빠의 형,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그때 치료비 전부를 지원한 사람이 제 아버지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우는 얼어붙은 듯 눈을 크게 떴고 어머니는 입을 막으며 눈물이 터졌다. 알고 보니 절망 속에서 가족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유미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인연은 2마리의 작은 생명을 통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전단지를 꼭 쥔 채 눈물을 쏟았다. 세상에, 이렇게 다시 은인의 가족을 만날 줄이야. 그것도 저 개들이 우리를 이끌어줬구나. 문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이제 울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도 늘 말씀하셨어요. 그저 가족분들이 무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현우는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벅단 감정이 차올랐다. 복과 소망, 단순히 우리 집에 찾아온 게 아니었어. 15년 전 인연까지 이어준 거였구나. 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고개를 끄덕이며 유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유미는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 혹시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아버지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실 거예요. 순간 방 안 공기가 갈가졌다. 현우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 그 주말 현우와 어머니는 유미의 집을 찾았다. 단정하고 넉넉한 집, 그 문 앞에 선 것은 세월의 흔적이 깎게 묻은 유미의 아버지였다. 그는 잠시 현우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 15년 만이구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형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너는 병원 복도에 앉아 초췌한 얼굴로 걱정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 현우는 고개를 떨구며 목이 메었다. 저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그때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늘 마음속에 빛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유미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 나는 네 형만 보고 도운 게 아니야. 내 눈 속에서 살고 싶다는 간절함,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빚다. 그래서 너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었을 뿐이다. 현우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 가족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부드럽게 말했다. 은혜라니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지. 하지만 오늘은 내가 또 다른 제안을 하고 싶다. 그의 시선이 현우를 향했다. 현우야, 내 회사에 와서 일하지 않겠니? 너 같은 성실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 치료비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현우의 눈이 커지며 굳어졌다. 그의 가슴은 요동쳤다. 그 제안은 어둡던 인생에 드리워진 한 줄기 빛 같았다. 유미 아버지의 제안에 현우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의 손이 떨리며 눈빛엔 망설임이 가득해. 제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요? 전 그저 허드레실로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현우야, 이런 기회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아픈 엄마를 위해서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날 밤, 모자는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괜히 민폐가 될까 두려워요. 하지만 엄마 말이 맞아요. 이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예요.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유미 아버지의 건설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안정적인 직장과 월급으로 생활은 나아졌고 어머니는 치료비 걱정 없이 점차 건강을 되찾아 얼굴에 웃음을 되찾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다. 어느 날 유미와 아버지가 함께 말했다. 가을이는 이제 우리 집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현우 씨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괜찮으시다면 하늘이는 현우 씨가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현우는 놀란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하늘이를 안아 올렸다. 많이 자란 강아지는 맑은 눈으로 현우만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결국 희망은 제 곁에 남아주는군요. 하늘이가 정식으로 가족이 된 날부터 현우의 작은 집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아침마다 현우가 문을 열면 훌쩍 자란 하늘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큰 소리로 짖었다. 어머니는 발코니에서 밥을 주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현우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건설 회사에서의 일도 순조로웠다. 성실하게 일하는 현우는 동료들의 신뢰를 얻으며 점점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다. 꾸준한 월급은 어머니의 치료를 가능하게 했고 그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어둡기만 하던 집안은 이제 환하게 빛나며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공사장에서 구조한 진돗개 모녀의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온라인에도 퍼졌다. 사람들은 감동하며 댓글을 남겼다. 작은 선행이 한 가족을 살리고 기적 같은 인연을 만들었다. 현우는 발코니에 서서 하늘이가 어머니 곁을 돌며 뛰노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벅찬 행복에 가슴이 가득 차올랐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작은 따뜻한 마음이 인생을 바꾸는구나. 밤이 깊어지자 현우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이는 그의 발에 몸을 부비며 맑은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였다. 현우는 별빛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그저 작은 행동 하나, 죽어가던 두 생명을 살린 것뿐인데 그게 모든 걸 바꿔놓았어. 새로운 일자리, 어머니의 건강, 뜻밖의 인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그는 하늘이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다. 현우는 이제 알았다. 인생은 거창한 사건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그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렇게 작은 선행은 인연과 감사, 그리고 희망의 기적으로 이어졌다.